죽은 줄 알았던 딸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서재민은 64세 전직 방송 카메라맨, 현재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깔끔한 정장에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녔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15년 전 딸 서연의 교통사고로 인생이 바뀌었고 관찰자적 성격이 더 강해져 룸미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내면에는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자리합니다.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서연의 사진을 간직하며 그녀를 기억하는 것을 의무로 여깁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그는 서연과 닮은 여자를 만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인물로 변모합니다. 결국 딸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후 15년의 공백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의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젖은 도로 위에서 번지며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죠. 서재민은 운전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4세 나이에도 그는 이 밤의 고요함을 사랑했어요. 택시기사 일은 그에게 적성에 맞았습니다.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되고 밤의 고요 속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쇼팽의 야상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재민은 잠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방송국 카메라맨으로 일하던 시절 그는 늘 렌즈 뒤에 숨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관찰자의 위치에 있었죠. 다만 카메라 렌즈 대신 자동차의 룸미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객이 예약한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재민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화면 배경은 15해 전 찍은 딸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의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지만 그는 그 사진을 바꾸지 않았어요. 서연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 서재민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었죠. 서연이 사고를 당했던 그날도, 딸을 영원히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때의 충격, 시체 안치소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몸을 확인했을 때의 절망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한 쌍의 남녀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우산을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서재민은 자세를 바로 하고 시동을 걸었죠. 그들이 차에 다가오자 여자가 먼저 뒷문을 열었습니다. 기사님, 탑승해도 될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서재민이 룸미러로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서연이었습니다. 아니, 서연과 완벽하게 닮은 여자였죠. 똑같은 눈매, 똑같은 입술 모양,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도 서연 그대로였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여자의 목소리마저 서연의 것과 같았습니다. 서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모던 호텔로 부탁드립니다. 강남 모던 호텔. 서연이 생전에 자주 갔던 곳.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재민은 침을 꿀꺽 삼키며 차를 출발시켰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착각이야.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지. 서연은 이미 죽었어.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리듬에 맞춰 서재민의 마음도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무언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죠. 오늘 밤 그의 평온했던 일상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를 달리며 서재민은 자꾸만 룸미러로
뒷좌석을 흘끔거렸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자가 웃을 때마다 서재민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서연의 웃음소리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한평생 들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소리.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뒷좌석의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서재민은 침착함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내리는 것 같군요. 기사님, 택시기사 일은 오래 하셨어요? 질문에 서재민은 룸미러로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항상 그랬듯 그녀도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는 습관이 있었어요. 서연만의 특별한 버릇이었죠.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방송국에서 카메라맨으로 일했어요. 카메라맨이셨어요? 그러면 많은 걸 보셨겠네요. 사람들의 삶, 사건들. 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은 렌즈를 통해 다르게 보이죠. 때로는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그 말에 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재민은 계속해서 그녀를 관찰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서연의 또래였죠. 만약 서연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35이었을 겁니다. 저기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서재민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여자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요. 왜 물으셨죠? 춘천, 서연의 고향도 춘천이었습니다. 서재민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나친 우연이 계속되고 있었죠. 아, 제 딸과 닮으셔서요. 고향도 같네요. 그러세요? 따님은 어디 계신가요? 서재민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5회 동안 한 번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이제는 없어요. 교통사고로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룸미러로 본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남자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고 여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죄송합니다.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서재민은 그날 밤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갔던 사고 현장, 절벽 아래로 추락한 차, 그리고 서연의 시신. 하지만 뭔가 이상했었죠. 사고 당시 조사가 너무 빨리 종결되었던 것이. 거의 다 왔네요. 모던 호텔은 이쪽이죠. 서재민의 말에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앞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서재민은 호텔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남자가 먼저 내려 우산을 폈고 여자는 내리기 전에 서재민을 향해 한 번 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좋은 밤 되세요. 그 미소, 서재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서연의 미소였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는 그들이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오래된 사진 하나를 열었어요. 서연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앉았던 여자와 비교했죠.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었어요. 아니면 서연의 쌍둥이,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찾아야 해. 서재민은 중얼거리며 호텔 프런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방을 하나 예약해야 했어요. 오늘 밤 그는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모던 호텔의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재민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방을 예약했어요. 1박에 3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죠. 그는 카드를 건네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900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1900호는 현재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방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서재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들이 묵는 방 근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 번호를 모르니 그저 같은 층이라도 되길 바랐죠. 2000층에 빈 방 있을까요?
2009호가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키카드를 받아든 서재민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2000층 버튼을 누르며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서연이 사고를 당한 그날, 그는 서연에게 전화를 했었죠. 딸이 혼자 운전하고 있다고 했지만 통화 중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만약 서연이 혼자가 아니었다면, 만약 누군가 함께 있었다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재민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모든 방문이 똑같아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죠. 2007호를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아까 그 커플이 이 방에 묵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재민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은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오랜 친구이자 형사인 민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기 씨, 재민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사고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기는 서연의 사고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형사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장례식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유지해 왔죠.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왜? 지금 믿기 힘든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와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습니다. 목소리도 웃음소리도 입가를 닦는 습관까지도 똑같아요. 다시 한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재민 씨,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서연이는 제발요, 민기 씨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냥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늦었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마치 15해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며 딸의 귀가를 기다렸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의 전화였죠. 서재민은 침대에 앉아 서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20살이었어요.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 웃음,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오늘 본 여자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재민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2007호에서 남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전화를 받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끝난다. 정리해. 남자의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비즈니스적인 어조였어요. 서재민은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본능이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엘리베이터는 로비로 내려갔고 남자는 호텔 바로 향했습니다. 서재민은 거리를 두고 그를 지켜보았어요. 바에는 또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은 건 내일 거래 하나뿐이야. 서재민은 점점 더 의심이 커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의 냄새가 느껴졌죠. 그리고 그 안에 서연이 있다면 그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서재민은 호텔 바의 구석에 자리를 잡고 두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위스키 한 잔을 시켰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어요.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했죠. 두 남자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거래가 진행 중인 것 같았어요. 서재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서연이라면, 딸이 죽지 않았다면, 15해 동안 그는 죽은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웨이터의 목소리에 서재민은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요. 웨이터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재민은 눈물을 닦고 다시 두 남자를 주시했어요. 그들은 이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봉투처럼 보였죠. 거래가 끝난 듯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눈 후 각자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서재민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닮은 여자의 동행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남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호텔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서재민은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죠. 호텔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남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재민은 재빨리 밖으로 나가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자는 검은색 세단에 탑승했고 서재민은 주변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아탔어요. 저 검은색 차를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깝지 않게요. 택시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질문 없이 따라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강남 일대를 한참 돌아다닌 뒤 마침내 한 오피스 건물 앞에 멈췄어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택시 요금을 지불한 서재민은 남자가 들어간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스타라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건물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일 민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서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의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뻐하던 모습, 첫 차를 사고 자랑하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웃는 얼굴,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새벽녘 서재민은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딸은 무언가를 말하려 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입술만 달싹이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어요. 서연은 점점 멀어지고 그는 절망적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재민은 자신의 외침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비는 그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민기와의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가기 전 서재민은 2007호 방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아직 조용했습니다. 아마도 안에 있는 듯 했죠.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해. 서재민은 중얼거리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연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서연이 살아있다면 왜 15해 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그를 괴롭혔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서재민은 민기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던 민기의 얼굴에는 걱정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자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잠은 좀 잤나? 아니, 거의 못 잤어. 민기 씨, 부탁한 자료는 찾아봤나요?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쓰여 있었죠. 자료는 다 찾아놨어. 하지만 재민 씨, 자네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거야. 서재민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딸의 사고를 담은 모든 기록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서재민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사고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이 15해 전 그가 받아들였던 사실과 같았습니다. 서연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즉사했다는 내용이었죠.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게 너무 깔끔해요. 완벽하게 정리된 사고처럼 보입니다. 민기는 한숨을 쉬며 옆에 앉았어요. 나도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어. 사건 종결이 너무 빨랐지. 담당 형사가 서둘러 마무리했다고 했잖아. 서재민은 부검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빠져 있었습니다. 민기 씨, 여기 DNA 결과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민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 그는 컴퓨터를 켜고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 시스템상으로도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지운 것 같아. 서재민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현장 조사 보고서에 신원 미상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는데 후속 조사 내용이 없습니다. 민기는 자료를 넘겨보다 멈칫했어요. 맞아. 당시 차 안에서 서연이의 것이 아닌 혈흔이 발견됐어. 하지만 그 이후에 조사가 생략됐네. 서재민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지금 어디 있나요? 민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강도영이 3년 전에 증거 조작 혐의로 파면됐어. 지금은 연락이 안 돼.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민은 사고 현장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차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서연을 알아보기는 어려웠겠죠. 민기 씨, 부검할 때 신원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치아 기록으로 했을 거야. 당시 서연이의 치과 기록과 대조했을 텐데. 서재민은 부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치아 대조 결과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세부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그저 일치함이라는 결론만 있었죠. 너무 많은 것들이 빠져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긴 것 같습니다. 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 씨 말이 맞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것 같네. 서재민은 어제 본 남자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그 남자들이 뭔가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방문했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찍어둔 건물 사진을 민기에게 보여주었어요. 스타라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알고 있나요? 민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스타라이트 인터내셔널, 국제보험 중개회사네. 하지만 잠깐 그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 회사 몇 년 전부터 국제 사기 혐의로 내사 중이야. 아직 공식 수사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에서 의심스러운 보험금 청구가 있었대. 서재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사기, 서연이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사고 후에 제가 보험금을 받았죠. 액수가 얼마였지? 5억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죠. 민기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건 작은 액수가 아니야. 만약 서연이가 국제보험 사기단과 연관되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서연이를 이용해 무언가를 했다면, 서재민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제 본 여자는 정말 서연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민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확신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서재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호텔로 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직접 확인해야 해요. 민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같이 가겠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류를 정리한 후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서재민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15해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것은 그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기가 물었어요. 만약 정말 서연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서재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호텔을 향해 달렸어요.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모던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서재민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0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서재민은 2007호 방 앞에서 멈췄죠. 정말 이 방이 맞나? 민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 분명히 이 방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서재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본 그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서재민을 보자 놀란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스쳐 지나갔죠. 서연아? 서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서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재민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15해 동안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표정. 방 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자기야? 자기라는 단어가 서재민의 가슴을 찢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기가 앞으로 나서며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죠. 경찰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문을 더 활짝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수상한 장비들이었습니다. 노트북 여러 대와 위조된 듯한 서류 뭉치, 그리고 여권으로 보이는 문서들까지. 침대 옆에는 큰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어요. 무언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남자가 화를 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제 본 그 남자였죠. 민기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두 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남자는 거부했습니다. 영장 있어요? 없으면 당장 나가세요. 서재민은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당신이 서연이 맞죠? 내 딸 맞지? 여자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민기가 재빨리 그를 막았죠. 움직이지 마세요.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자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어요. 그 순간 민기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민기는 남자를 제압했죠. 그의 주머니에서는 작은 권총이 나왔습니다. 김재훈, 체포합니다. 무기 소지, 위조 문서 혐의로요. 서재민은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어요. 그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죠. 서연아, 정말 너니?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 서재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5해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지금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더욱 크게 흐느꼈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기는 이미 응원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경찰들이 도착했고 김재훈은 수갑을 찬 채 방에서 끌려나갔어요. 서연은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니? 왜 이런 일이? 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아빠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아빠를 지켜야 했어요. 서재민은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15해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그는 서연의 얼굴에 키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민기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서연 씨,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세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할게요. 숨길 것 없이.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붙잡고 있었어요. 서재민은 딸의 옆자리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15해 만의 재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죠. 민기는 녹음기를 켜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서연 씨,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건 15해 전 일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죠. 은행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어요. 국제 송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수취인이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계좌 패턴은 비슷했죠.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 거래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국제보험 사기단의 자금 세탁 과정이었습니다. 스타라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여러 나라에서 가짜 사망 증명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고 있었어요. 그 돈이 우리 은행을 통해 세탁되고 있었죠. 민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제가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상사가 그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한 대 저를 막아섰고 2명의 남자가 저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서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들은 저를 위협했어요. 제가 본 것을 모두 잊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거라고요. 특히 아빠가. 당시 아빠는 방송국에서 중요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계셨잖아요. 그들은 아빠가 위험한 지역에 출장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재민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들은 선택지를 줬어요. 죽은 척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실제로 죽게 되거나. 저는 아빠를 지키기 위해 첫 번째 선택을 했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재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그런 희생을 했다니.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 차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비슷한 체형의 여성 시신을 안에 놓았죠. 그리고 화재를 일으켜서 신원 확인이 어렵게 만들었어요. 담당 형사는 그들의 사람이었고 DNA 결과를 조작했죠. 그들은 심지어 재치과 기록까지 변경했어요. 민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도 형사가 부패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군요. 서연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후로 저는 그들의 조직에서 살아야 했어요. 위조 전문가로 일했죠. 여권, 신분증, 사망증명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매번 그들은 아빠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서재민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랬구나. 어제 대리기사로 아빠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저도 아빠를 알아봤지만 무서웠어요. 김재훈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는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고 저를 늘 감시했죠. 하지만 아빠가 절 알아보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두려웠어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민기가 물었습니다. 그럼 내일 있을 거래는 뭐지? 큰 거래예요. 일본, 중국, 한국의 보험회사들에서 총 300억 원 규모의 사기를 치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최종 서류 작업을 맡았고 내일 그것이 완료될 예정이었어요. 민기는 메모를 마치고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증언해줘서 고마워. 내 증언으로 우리는
그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당분간은 보호가 필요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게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서재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15해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기는 두 사람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서재민과 서연은 그저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15해의 이별 끝에 그들은 다시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내리던 비는 이제 그쳤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재민은 이제 자신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은 딸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서연의 증언으로 스타라이트 인터내셔널의 국제보험 사기단은 무너졌어요.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체포되었고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추적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에서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 서재민은 다시 대리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디오에서는 서정적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민은 룸미러를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에는 새롭게 찍은 서연과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남산에 갔을 때 찍은 것이었죠.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피어났고 서재민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아빠, 오늘 일은 어때요? 아직 바쁘세요? 서재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일을 시작했어. 밤 12시쯤 끝날 것 같아. 그럼 내일 아침에 같이 아침 먹어요. 제가 아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좋지. 내가 채소 조금 사갈게. 통화를 마친 서재민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동안 꿈만 같았던 현실이었어요. 서연은 지금 신변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녀는 서재민의 아파트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죠. 서재민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어요. 고객이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출발시켰죠. 도로는 적당히 막혀 있었지만 그는 전혀 초조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해 손님을 태우고 약속한 목적지로 향하는 동안 서재민은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서연이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사건은 급속도로 진행되었어요. 서연은 15해 동안 조직 내에서 보고 들은 모든 정보를 제공했고 그 증언은 금괴와 같은 가치가 있었죠.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서연은 검찰과 협상했고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모든 죄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녀가 범죄 조직에서 일한 것은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었음이 인정됐어요. 검찰은 그녀를 피해자로 분류했죠. 서재민에게는 모든 과정이 기적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 돌아온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악몽에 시달렸고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야 했죠. 서재민도 15해 동안 쌓인 아픔을 달래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했어요. 손님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서재민은 잠시 한강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음 고객의 연락을 기다리며 그는 강물을 바라보았어요. 물결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서재민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별 맞네. 내일 된장찌개 기대할게.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이 작은 일상의 대화가 서재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룸미러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서연의 웃는 얼굴, 이제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다음 고객이었죠. 서재민은 엔진을 켰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가을의 습기가 묻어 있었어요. 그는 창문을 약간 열어 선선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서재민은 천천히 출발했어요. 이제 그의 마음은 15해 만에 맑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거리의 불빛들, 지나가는 사람들, 도시의 소음까지도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재민은 활짝 웃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는 차를 몰고 서울의 밤거리를 통과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오직 앞으로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연과 함께할 미래를 향해 진정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재민의 마음속에도 별처럼 빛나는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그는 룸미러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어두운 밤은 지나갔고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어요.